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남미 대륙 국가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브라질의 경우 보소나루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를 위해 구충제를 복용하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구설에 오르기도 했죠.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스페인어 중남미 학부 교수와 함께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상황이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 감이 안 오거든요. 체감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대통령 걸렸던 얘기부터 시작해서 행정부 관료 뭐 전부 막 지금 100명, 네,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지금 브라질의 경우에 인구가 2억 2천만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확진자가 216만 명 이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지금 장관을 비롯해서 뭐 지방 정부의 경우에는 상파울루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많은 수의 그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제는 이제 또 새롭게 이제 교육부 장관하고요, 시민권 장관이 또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우리 보통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뭐 아무래도 방역이나 철저한 데를 다니니까 안 걸릴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는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까지 심한가? 그러니까 브라질의 의료 체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이 의료 체계 자체는 이제 공공의료보험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그 원하는 국민들은 이제 정부가 그 제공하는 의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무료긴 한데 이제 이것이 그 의료의 질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의료의 질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역학조사라든가 혹은 그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감염에 이렇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방역은 뭐 잘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좀 철저하게 한다든지. 예, 다른 중남미 국가들은 초반에 이제 봉쇄를 시작했거든요. 맞아요. 예, 국경을 봉쇄를 했는데 이제 브라질의 경우에는 지금 브라질이 연방 국가인데 연방 차원에서 방역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대통령은 이제 초반부터 그러니까 방역이냐 아니면 경제활동이냐 이것을 두고 이제 방역에는 이제 거의 무관심한 듯한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좀 강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는 또 강력한 방역을 또 실시를 해왔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 간 그 주정부와 그 연방 정부의 갈등이 있으면서 또 이제 그런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정부가 힘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방 차원에서 뭘 강하게 하기도 힘들고, 한다고 해도 말 잘 안 듣고, 뭐 이런 불협화음 같은 게 있어서 더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제 한국 교민들이 많이 사시는 이제 상파울루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상파울루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주 초반부터 이제 강력하게 그 봉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격리도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격리를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상파울루 또 시와의 또 갈등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초반에 그러니까 방역을 제대로 못한 그런 탓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브라질 교민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브라질 교민이 한 500만 정도로 지금 말씀하는데. 500만이요? 한국 교민이? 네. 한국 교민이요? 죄송합니다. 예, 한국 교민이 지금 그 우리나라 그 교민들 중에는 지금 가장 교민들 중에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갑자기 여쭤봐갖고 숫자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이제 교민들도 상당히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나 이제 한인회 차원에서 굉장히 이게 서로를 돕는 그런 연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예전에 어떤 이제 TV 영상에서 한국 교민들이 브라질에서 굉장히 환영받고 잘 살고 있는 모습들 봤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봤는데. 근데 이 보소나루 대통령 어떤 사람이니까 뭐 지금 너무 기인에 가까운 행동들을 많이 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한. 딱 감이 오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당선 됐을 때부터 네네. 이제 극우 성향의 이제 그러한 성향을 보였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지지자들과 뭐 마스크 없이 그러니까 확진을 지금 네. 확진이 됐죠. 7월 7일 날 예, 양성 반응을 이제 보여서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자들을 안는다던가 악수를 한다던가 예, 뭐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감염되면 있습니다. 어쩌려고. 아, 이게 약간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뭐 구충제를 복용하라든지 뭐 그 클로로킨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잖아요. 안 된다고. 근데 그리고 막 확진이 된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이 코로나19 문제를 접근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생각하기에요. 네. 일단 경제 우선. 네, 그러니까 방역보다는 경제 활동.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경제와 이 방역에 있어서 어떤 것에 우선을 둬야 되는지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은 그렇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브라질의 경우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본인이 개발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우선을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이제 보이는 이유는 특별히 대안 자체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하는 걸로 봐서는요. 네네. 그냥 지금 이 사람의 임기는 2022년까지입니다. 지금 임기의 절반도 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지금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그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 브라질 하면은 문제가 많잖아요. 뭐 경제 말씀도 하셨지만은 뭐 남미가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뭐 부정부패도 많고 뭐 범죄율이 높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브라질은 글쎄요. 뭐 코로나19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도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브라질 대통령에 대해서요. 네네.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뭐 기이한 뭐 이러한 성향도 물론 네. 문제인데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이 다 정치인이에요. 큰 아들이 상원 의원이고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리우데자네이루의 시의원이고 셋째가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명 다 이제 부솔수에 올라서요. 큰 아들은 지금 돈세탁 문제에 걸려 있고요. 예,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그러니까 지금 현 아버지 정부 그 볼소나로 아버지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이제 법적인 문제에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지금 현 볼소나로 대통령이 아들들의 그런 지금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찰청장을 해임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에 룰라 전 대통령을 부패 혐의로 기소했던 그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항의를 하면서 이제 사임을 한 상태죠.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탄핵이 됐을 거다 이런 말들이 돈다라는데 뭐 여러 코로나뿐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또 본인 자식들이 지금 부정부패 연루가 되어 있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게 탄핵을 좀 자주 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예전에도 지우마 대통령이었나요? 네, 탄핵을 조금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그래도 긍정평가가 올라갔다. 이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뭐 이런 건가요? 이 대통령이? 네, 일단 이제 그 우파 성향의 국민들에게 이제 받는 고정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고요. 네, 이 대통령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지금 중남미가 대부분 가톨릭 신자가 많은 그런 국가인데도 지금 이 대통령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네, 그래서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 성향의 복음주의자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개신교 신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뭐 약간의 소폭 그 지지율 상승은 아마도 그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마 그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데에 대해서 약간의 동정 여론이 아닐까. 우리 대통령이 좀 안 됐다. 뭐 이런 거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가 어렵다라니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지금 이제 뭐 국가의 지금 현재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뭐 당연히 마이너스 역성장인
것이고요. 한 5.6% 정도로 지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질이 완전한 그 의무 격리는 하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주별로 어느 정도는 지금 격리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산파울루주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6시간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4시간이었고요. 지금 뭐 그 전에는 또 이제 아예 뭐 격리 상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 인구가 정말 많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들, 네, 그런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한인들뿐만 아니고 지금 브라질 그 전체가 지금 경제 활동 못하는 것 때문에 국민 삶이 지금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도 사실은 좀 안 좋았잖아요. 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악화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참 저도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좀 봤었는데 일을 안 하면은 굶으니까 또 나가면 또 안 된다 그러고 정말 이 저소득층, 빈곤층의 삶이라는 게 너무 참혹하다. 그 수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지만 정말 뭐 안 됐다. 정말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법무부 장관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병에 많이 걸린 지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장관들 사이에서 이 경제장관 하차설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보소나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이제 브라질의 대통령들이 지금 여러 명 사임을 했죠. 근데 그 중에 지난번 이제 보건부 장관은 2명이나 지금 벌써 사임을 했거든요. 이제 두 번이나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보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강력한 방역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경제가 우선이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자리에 또 보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또 군 출신을 앉히기도 했고요. 지금 이런 점에서 지금의 행정부가 과연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군인을 앉혔어요? 보건부에? 네. 오, 이제 행정부가 진짜 산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말로만 들어도 그러는데 그 와중에 사실 이제 브라질 하면 우리가 아마존 이야기 하잖아요.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났다 그래요. 저도 이게 뉴스 보고서는 이렇게 많이 났었나?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보소나루 대통령이 개발주의자입니다. 개발 우선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의 그 대통령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아마존 개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존을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위한 벌목.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불이 그냥 뭐 우연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요. 예, 벌목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 그렇게 해서 잡히지 않는다거나 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목을 하려고 불을 질렀는데 이게 잡히지 않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정말 남의 나라에서 우리가 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아마존 정도는 우리가 보존을 좀 해줘야지 지구도 좀 좋잖아요. 숨을 쉴 수가 있고. 네. 근데 이게 완전 경제 발전 위주거든요. 이 사람이 보니까. 벌목을 하다가 불을 졌다. 아마존에서도 코로나 환자 나온다면서요. 예, 아마존에서 그 코로나 환자들은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 개발을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광산 개발업자나 혹은 이제 벌목업자들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환자들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옮겼을 것이다. 옮겼다. 예, 원주민들에게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외부 접촉 없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고립돼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바이러스에 취약하죠.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들이 아직도 좀 고립돼서 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벌목업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확진자 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브라질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게 남미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럽다고 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뭐 시위도 되게 많았잖아요. 막 볼리비아도 있었고 칠레 또 이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칠레 시민들이 지금 뭐 아주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또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고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뭐 시위까지 물론 이제 정부의 시위를 하는 거겠지만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칠레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건지.
예, 칠레는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크게 있었고요. 네. 예, 그때에 그 이제 주장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부에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문제였습니다. 연금. 예, 그러니까 칠레 같은 경우는 연금이 국민연금이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민간 회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본인이 네네. 가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납입 기한이 너무 길고 그리고 네. 이제 보장은 너무 적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서 칠레는 좀 브라질과 다르게 봉쇄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봉쇄를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의무 격리를 해요. 아하. 예, 그래서 필수 인력 아니면 집 밖 출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 상황은 좀 괜찮겠네요. 코로나 상황은 뭐 칠레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예, 칠레는 지금 아. 확진자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도 인구 100만 명당 이렇게 따졌을 때는 네네. 칠레가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만큼 확진자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의무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하루에 3시간만 바깥 출입이 허용이 된다고 네.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시간을 또 이렇게 잘 나갔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잘 이제 쓰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때 격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은 좀 네. 더 이제 그 밀집돼서 생활을 그렇죠. 할 수밖에 없고요. 위생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여기도 또 의료 접근성이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또 문제는 확진자가 너무 많은데 비해서 이제 병상 규모를 할지 코로나 대응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주 응급 환자 아니고서는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 자체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전 사실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산소통 구하러 다니는 국민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상수가 모자라갖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근데 코로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산소 같은 게 언젠가는 필요할 수도 있어서 가족들이 구하러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은데, 근데 이 연금 같은 경우요. 그래서 연금 때문에 시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연금의 그 네. 10%를 그러니까 중도 인출을 해달라고 중도 하는 인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상원 표결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10%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중도 인출조차 안 되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보조금 지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10% 그러니까 연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이제 그 생활고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네네. 의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건 뭐 해결이 되면 시위는 좀 잦아지는 건지 또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참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미 국가들 보면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국가들 보면은 이제 대부분 막 국영화,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뭐 망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뭐 민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또 민영화라고도 늘 정답만은 아닌데 오죽하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국민들이 그런 얘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뭐 공공 서비스 같은 걸 차라리 민영화를 해달라. 네,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너무 이제 민영화를 칠레 다 민영화를 해서 예. 이제 민영화를 해서 이제 그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여긴 것을 또 베네수엘라랑 다르군요. 네, 칠레는 너무 민영화를 해서고요. 베네수엘라는 또 독특하게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다르게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크게 받아들이지는 그렇죠. 않았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가 좀 독특한 경우고요. 칠레는 이제 또 너무 민영화를 시켜서 이제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민간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헌법의 그 기본권으로서 이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보장해 달라. 이제 그것을 이제 지금도 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나. 그러니까 저는 중남미 그쪽에 이제 한때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제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런 게 또 옛날 우리랑도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근데 깝깝하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네, 근데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또 베네수엘라는 또 베네수엘라대로 뭐 모든 그런 어떤 돈을 벌어들 수 있는 걸 정말 국영화 시켜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굉장히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 지금 칠레 정부가 헌법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언제 해요? 이거 한다는 얘기 꽤 오래 나온 것 같은데. 예, 원래는 이제 4월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칠레 같은 경우는 8월까지 이제 의무 격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원래 4월에 하기로 했는데 6개월 정도 그러면은 이게 연기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중남미 쪽을 계속 연구를 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중남미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잖아요.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근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세요? 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온 건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제 식민지 시대 때부터 있어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지금 보는데, 그러니까 불평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불평등. 네,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사실 이거로 그 부자병이라고.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을 여행 갔다 온 부유층들이 옮겨왔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빈민층, 저소득층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그 저소득층, 빈민층은 격리 자체가 어렵죠. 아무래도 이게 브라질 같은 빈민가에서 이렇게 붙어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밀집되어서 사는 이 사람들은 진짜 확진이 되어도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네. 부자들은 자기네들 살고 있는 아파트에 가수들 불러서 또 그렇게 코로나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들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거든요. 바로 이렇게 부의 불평등의 문제 이제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하지 않고서는 지금 코로나에 걸려도 벌써부터 이제 부유층과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의 이런 치료받는 것부터 네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남미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앞으로 글쎄 1년 이내에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3년까지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브라질 인구가 2억이 넘는데 네. 브라질이 지금 거의 남미 대부분 국가와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기에 이게 진화가 되지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이렇게 경제 활동을 비롯해서 저희 앞으로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2, 3년 계속된다면 국가 시스템이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네,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정치 리더십이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국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루과이나 파라과이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초반부터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서 거의 뭐 종식이라고 선언은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이제 정상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걱정이죠. 특히나 이제 뭐 경제 문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치 불안정은 좀 상당 기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또 이제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모르는 중남미 이야기 좀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브라질 상황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요. 누구든 안 아프면 좋죠. 사실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데요. 네. 브라질, 칠레 그리고 중남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스페인어 중남미 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